정치톡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확정했습니다. 정의정 경인일보 취재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결국 돌고 돌아 김종인입니다. 예. 뭐 당장 28일 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전국위에서 승인이 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내에 벌써부터 찬반 나눠져 있습니다. 예. 특히 뭐 홍준표 전 대표, 예. 김종인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자기가 예전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비자금 사건은 뭐 때 자기 담당 검사였고 20분 내에 자기가 자백을 받아냈다. 뇌물 사건에 그 실상을 이제 폭로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그만 물러나주라 뭐 그런 식으로 아주 험담을 했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대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예. 아주 악담이 세더라고요. 예, 조경태 최고위원이 또 반대를 했어요. 예. 조기 전대를 주장하고 거기는요. 예. 또 유승민 전 대표도 예. 일단 비대위 체제는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전국이 추인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래도 지금 제가 방송을 위해서 오기 전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전국 위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8일 날짜는 잡혀 있는데 거기 이제 거기서 반대 의견을 내려고 하는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결론적으로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어떤 시기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시기와 권한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인을 받지 못하면 통합당은 더 혼란 속으로 빠질 텐데요. 예. 일단 추인 쪽으로 현 뭐 집행부가 옛날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추인을 받는다고 보면 예. 김종인 그러니까 위원장이 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이제 추인 문제는 뭐 결론적으로 우여곡절 속에 좀 통과는 될 것 같아요. 뭐 반대는 많습니다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이제 비대위 구성을 이제 신속하게 아마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또 당선자들에 대한 또 뭐랄까 좀 추가 퍼포먼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 뭐 한 번도 못 했거든요. 뭐 속된 말로 현충원에도 아직 한 번 가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신속히 구성할 것으로 보고 그 구성은 지금 좀 젊은 당의 어떤 색깔을 좀 젊게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3040 중심으로 아마 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세연 의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소위 830 세대가 나서야 된다라는 건데 80년대생 예. 30대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학번인 예. 사람인데 아마 30대로 주로 가자 이 말인데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3040 어떤 중도층의 표심을 얻지 못했다는 그런 배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 아마 젊은 쪽으로 색깔을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또 김종인 그 위원장 역시 어떤 당의 컬러를 바꾸고 자기 나름의 또 새로운 정당을 좀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좀 적게 가려고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그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전권을 달라. 예. 그다음에 기한도 한정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이 본격화됐어요. 네. 처음에는 뭐 기한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예. 당의 반발이 이제 좀 이제 더 세니까 뭐 1년 넘겠나라고 좀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인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그 뭐랄까 야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당의 좀 변화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소신, 자기의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당을 야당이 정권 창출하는데 자기가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뭐 과거에 그 당을 수습하는 비대위를 떠나서 대선이 2년밖에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 시간을 가지고 갈 거다. 그런 측면에서 빨라도 연말까지 또 그때 가서 또 분위기 봐서 또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 보궐선거가 지금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에 그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지금 경기도 또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또 판결도 주목되고 그 판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또 그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볼 때 연말 또는 내년 4월 보궐선거 뭐 그 정도에서 그 아마 시기는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 또 권한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당장 그 무소속 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4명의 복당이 문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인데 위원장은 뭐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에요. 예.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그 무소속 그 네 분의 그 역량이나 당의 입지가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당에 그 지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등극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당분간 당에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마찰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야당 분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대목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은 끝나지 않았나. 네. 이 야권 대통합보다는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급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개혁은 어떤 겁니까? 박정희 정부 때 국토 5개년 계획에 참여했고 또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보위에 관여했고 또 이 경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89년도에 헌법 개정, 경제 민주화를 또 반영시킨 분이고 또 의료보험 체제라든지 보사부 장관 하면서 의료보험 체제라든지 우리 그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이 부분의 어떤 뭐랄까 역할이 아주 컸었어요. 그리고 또 그 양반 아직도 자기가 그 국가에 대한 큰 틀 그걸 개조하는데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큰 분이고 그래서 큰 아젠다를 많이 제시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도 3040 중심에 예. 경제를 좀 아는 사람 중심으로 뭐 경제를 아주 이분은 경제 전문가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3040에서 경제를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뒤에서 이제 어떤 경제의 마인드를 자기의 어떤 철학을 3040의 어떤 젊은 세대로 물갈이 해가지고 변화를 주면서 어떤 그 자기의 경제 철학을 그 심어가겠다 뭐 그런 의지로 저는 보여지죠. 그렇죠. 예.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해봤습니다. 28일 날 통합당은 전국위에서 추인을 받을지 어떨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접종. 예. 고맙습니다.